안녕하세요. 드디어 2005년도 문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1번인데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아직은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점점점 쌓인다면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알아야 될 게, 이거는 계량경제학의 이론을 하나하나 모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적인 계량경제학 최소한의 1회독은 했다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이 정도는 알겠다는 전제하에, 이런 걸 알아도 계량경제학 LSE 문제 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해설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일종의 2회독이죠. 한번 보시면서 더 듣기 편해졌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이론이 많이 알아갈수록요, 점점 대충 얘기해도 다 툭 하고 말하면 툭 하고 알아듣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요, 조금 문제가 간략하기 때문에 1번에 이제 A번의 1번과 2번, 3번을 한 큐에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Y는 베타2,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자, Y는 베타2x 플러스 UI라는 이 모형 회귀가 있습니다. 자, 딱 보면서 바로 특징적인 게 뭐예요? 원점 회귀죠? 절편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이 베타2를 추정을 할 건데, 자, 1번 문제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 베타2의 OLS를 추정하는 방법을 일단 써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머리에 떠오르나요? OLS 어떻게 추정하는지?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해답은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없어요, 해답이, 사실상. 자, 이런 거 쉽지 않냐? 그러니까 대충 채점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고요. 답이 없습니다. 자, 2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OLS 에스티메이터가요, 그러면 이제 해봤을 때, 네가 이제 1번의 방식으로 진짜 계산해보면, 이러한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 라고 또 하고 있네요. 답이 없죠, 여기도. 자, 이런 게 이제 LSE 문제 해답의 좀 단점입니다. 쉽거나, 아니면 좀 귀찮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야, 수업 때 설명했잖아, 그걸로 채점해, 이런 식입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용 정답이 아니라 채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일단 제가 한 큐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3번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러한 OLS가 왜 Attractive한 Estimation Procedure냐, 즉 왜 이게 좋은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특히나 어떠한 경우에 이 5차항이 이제 이 디스터번스 텀 모델이 이제 그 리그레션 모델 어썸션, 즉 일반적인 그 회귀 모형 가정을 만족시킬 때 왜 OLS가 좋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요, 제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3번에 대한 해답부터 잠깐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OLS의 일반적인, 즉 그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리그레션 모델 어썸션은요, 일반적으로 이걸 말해요. 그쵸? 이 아이의 기대치는 0이다. 그쵸? 요게 있어야 불편성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불편성이. 이따 봐볼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분산이 일정하다. 동분산 가정이죠. 이분산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역시나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또한 T밸류나 F밸류 값의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검정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XI가 확률 변수가 아니고, 즉, 논 스토캐스틱 변수여야 되고요. 이 아이와 상관이 없다. 특히나 이 아이와 상관관계, 즉, 코베리언스 XI가 이렇게 0이 아니게 되면요. 0이 아니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다? 내생성의 문제입니다. 그 내생성의 문제를 교정해주는 게 뭐다? 도구 변수다. 이게 바로 2004년도, 2005년도 말고, 2004년도 1번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자, 5번. 이 아이는 정규분포가 따라야 돼요. 자, 정규분포 따르면 뭐가 좋나요? 나중에 우리가 T분포를 통해서 검정이 가능합니다. 자, 되셨죠? 제가 또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혹시나 해서 한번 쭉 다 설명해 봅니다. 자, 이러한 5가지 가정이 만족시켜졌을 때요,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가 성립해요. 자, 이러한 전제가 이제 성립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OLS 추정량은요, 불편성, 선형성, 최소 분산성 또는 효율성이라 합니다. 이걸 가지는 이제 블루, 즉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점이에요. 3번의 답은 이렇게 되면요, 요거가 된다. 그래서 좋은 거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1번과 2번은 한 큐에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회기식이 요거였잖아요. 그쵸? 이때 이 베타2를 추정하는 베타2 헷,
그걸 추정하는 방식과 그랬을 때 결과값이 요거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했었어요. 자, 방식, OLS를 구하는 방식은요, 오차항의 제곱합을 가장 작게 하는 베타2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오차항이 요거잖아요? 이쪽 다 넘겼죠, 이렇게? 자, 그럼 제곱합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시그마를 취했더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가장 작게 하는, 이 오차항의 제곱합을 가장 작게 하는 베타2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베타2로 미분했을 때 는 0이 바로 1개 조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해가지고, 쭈루룩 나왔죠? 쭈루룩 정리가 되고, 베타2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산수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뭐, 산수까지 설명해 주면서 쓰면서 설명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기술적 여건이 좀 안 되고요. 첫 번째로. 또 너무 길어집니다, 영상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거 뭐냐? 원점 회기 또는 절편항이 없는 회기일 때 OLS 추정량은 바로 요거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문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B번 문제예요. 자, 회기 모형이요. 이렇게 생겼네요. y는 베타1 플러스 베타2 x 플러스 u 라고 이제 원래 회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요. 이때 베타2를 추정하는 방법은요. OLS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추정하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이 베타2의 베리언스 값은요. 역시나 교과서나 기본서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할게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래도 옆에 한번 써볼게요. 베타2 햇은요. 이렇게 되고 베리언스 베타2 햇은요. 이렇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연구자가 한번 심심해가지고 요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회기식을 이렇게 돌렸어요. B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자, 뭐냐? 이 식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잖아요. 원점 회기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즉 뭐냐면 이 베타1이 없다라는 0이라는 전자에 이렇게 싹 0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돌리면 회기 OLS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베타1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 사실 안 되는데 그냥 돌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때 베리언스는 사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 원래라면 이게 당연히 맞겠죠. 다만 이렇게도 돌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둘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지금 하나씩 확인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제가 베타2 해시라 할 거고 이걸 B2라고 할 거니까 두의 차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I 1번 문제 봐볼게요. 자, B2는요, 일반적으로, B2, 예죠, 그쵸? 일반적으로,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즉, 편의가 존재하는 걸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B2 추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원래 회기식은 뭐다? 원점 회기가 아니라, 베타1이 살아있는, 절편항이 살아있는 회기식이고, 요걸 딱 쏙 집어넣어야겠죠? 이 부분에다가. 그쵸? 항상 그렇게 했었죠? 자, 전개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뀝니다. 자, 단수죠. 10점. 자, 여기다 이제 기대값을 취했습니다. expectation. 취하면요. 자, 얘네들은 논스토캐스틱 하니까요. 상수나 다름이 없어요. 쓱 다 expectation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얘도 통과해버리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확률 변수가 유일하게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expectation이 여기 걸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냐면, 이 expectation이 분자와 분모로 나눠지기 위해서 2004번 문제 풀 때 제가 말해줬죠. 분자와 분모가 서로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얘 논스토캐스틱 하니까 당연히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둘이 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전제 자체를 깔 수가 없어요. 즉, 그러니까 expectation이 바로 어디로 걸리냐? 바로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있던 놈이 바로 여기로. 분모로도 안 가고, 분자로도 안 가고, 바로 여기로.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1번 조건. 자,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 아이의 기대치는 0이다. 요거에 의해서요. 여기가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이어서 이렇게 뿅 하고 사라져 버리면 사실은 얘만 사라진 게 아니라 얘가 다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대값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불편 추정량이라면요. 이 B2가 바로 그냥 베타2가 돼야 되는데 앞에 이상한 놈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편의입니다. 그쵸? 이게 편의입니다. 바이어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이어스 실제로 존재하네요. 자, 2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사인 오브 바이어스, 즉 편의의 방향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과대편의인지 과소편의인지를 구해달라는 거겠죠. 이 부분이 양수면 과대편의, 이 부분이 음수면 과소편의라는 겁니다. 추정량이, 그러니까 이 실제 값보다 작게 추정하는지 보통 크게 추정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일단 분모를 봐보면 여기는 항상 양수죠. 제곱합이니까. 자, 근데 얘는요,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뭐 선언적으로 뭐 알려준 것도 없고 모릅니다. 시그마 xi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타1과 시그마xi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문제에서 현재.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오브 바이어스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이어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 과대표현인지 과소표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자, 답에도 그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봐보도록 할게요. 3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B2, 그쵸? 원점 회귀 방식으로 아까 그냥 회귀를 돌렸을 때 바이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타1이 0이라고 해볼게요. 베타1이 0이면요. 그때 그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첫 번째로. 그쵸? 그 다음에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B2랑 요거 뭐예요? 베타2죠? 베타2 햇이죠? 베타2의 값 B2의 효율성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확인해보라 이거예요. 자,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면요. 첫 번째, 아까 전에는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언바이어스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래라면요, 그 모형이 이거였잖아요. 원래 모형이. 근데 이제 베타 1이 0이라 했으니까 사실은 얘가 0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모형이 이걸 바뀐 겁니다. 그쵸? 이랬을 때 B2로 우리가 회귀를 돌렸대요. 근데 이거 원점액이잖아요. 원점액이 OLS식이 이거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럼 문제 없겠네. 바이어스가 사라졌겠네. 라고 사실 머리로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식으로 봐보면요. 아까 이 모형을 B2 방식으로 회귀를 돌리면요.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앞은 문제에서 풀었죠. 자, 그런데 여기가 베타 1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다 사라지죠. 그러면 이 B2가 베타 2가 되니까 얘는 불편 추정량이 맞겠네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답에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첫 번째, 이 언바이어스드니스에 대해서 증명하면 0.5점 줘라 하고 자기는 안 보여줘요. 즉 그냥 채점 가이드라인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답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볼게요. B2가 more efficient 하다 이것보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좀 위에 잠깐 가볼게요. 자, 베타2 햇의 베리언스는 요겁니다. 그쵸? B2의 베리언스는 요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식을 가만히 봐보세요. 분자 똑같죠? 분모가 좀 달라요. 얘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클까요? 분모만 따로 떼놓고 보면 당연히 얘가 더 커요. 그쵸? 얘는 뭘 빼주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식 증명을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베타2 햇의 그 베리언스였죠. 자, 근데 사실요, 요 분모 부분요, 전개하면요, 이거 뭐 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증명 과정이지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는 B2의 베리언스죠. 자, 이게 베타2 햇의 베리언스고, 이건 B2의 베리언스예요. 분모 누가 더 작을까요? 얘가 더 작겠네요. 얘가 빠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식에서. 그쵸? 자, 분모가 이렇게 작다라는 것은요, 분자는 어떻게, 이제 분수 전체로 보면요, 얘가 크다라는 거겠죠? 누가 더 효율적일까요? 얘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결론이 나왔네요. 이게 베타1이 0이면요, 얘가 더 효율적이래요. 근데 이게 제가 특이하다고 방금 말했지만 사실 당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베타1이 0이라면서요. 그러면 베타1이 살아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돌린 OLS가 바로 요놈이에요. 그쵸? 요놈. 베타2 햇. 베타1이 실제로 0이 된 걸 인지하고 회귀를 돌린 게 이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당연히 얘로 돌린 게 낫겠죠. 그쵸? 아까 그게 OLS고 블루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사실 나온 겁니다. 얘가 더 효율적이다. 라고. 정말 화살표 또 나왔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함의가 있으니까요. 그 함의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냥 누가 더 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베타1이 0이고 0이어서 원점 회귀가 됐고 원점 회귀를 반영한 B2로 회귀를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거. 여기 이해되시죠? 자, 4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요, X바가 0이면요, 그 경우에도 B2가, 또, 언바이어스드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래요. 자, 뭐, 쉽게 봐볼게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자, 원래식이 있는데, 원래식을 B2로 그냥 회귀식 돌려서 기대값 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X바가 0이라는 말은요, X바는 뭐예요? N분의 시그마 XI죠. 걔가 0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한마디로 시그마 XI가 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XI 보이죠? 이 부분이 0이니까 분자가 0이니까 전체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돼서 사라지겠죠? 이 부분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언바이어스드니스예요. 그쵸? 자, 그다음 또 이번에는요, 요거랑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그냥 바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봐보면요,
베타2는요, 자, 뭐, 얘는 좀 재밌게 증명했어요. 베타2 햇은요, 뭐 이거죠. 그쵸? 절편이 있다는 전자의 회귀를 돌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x바가 0이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0으로 넣으면요, 식이 여기 0이 돼서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이제 전개하면요, 식이 또 이렇게 두 개로 찢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x바가 0이라는 전제에서는 여기 보다 0이다. 사실상 얘가 보다 얘도 또 이렇게 0으로 사라진다. 그쵸? 그럼 얘만 남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B2네요. 아, x바가 0일 경우에는요, x바가 0일 경우에는 이 베타2 햇과 B2가 사실상 뭐다? 같은 식이 되어버리네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재밌는 함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그냥 여기 그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렇게 Y축이고 이렇게 X축이 있을게요. 좀 삐뚤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자, X바가 0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회기식은요. 추정된 회기식은요. 반드시 X바, Y바를 지납니다. 반드시 X바, Y바를 지나요. 근데 X바가 0이라는 건 그쵸? X바가 0이라는 건요. 일단 요쪽 X바 0쪽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쵸? 0쪽을 지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그런 어떤 한의가 도출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뭐 깊게는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괜히 혼란만 올 것 같아서 수학적으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제너럴 케이스. 아까 제너럴 케이스가 아니었잖아요. X바가 0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베타 1이 0인 케이스였는데 그건 제너럴 하지 않으니까 일반적 케이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베타 1이 즉 0도 아니고요. X바도 0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x의 리를 베리에이션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리를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건 요 값이 매우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값이. 그쵸? 자, 만약에 B2가 더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요. B2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unbiasedness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그쵸?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 추정량이 아닌, 즉 편의가 있는 추정량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좋을 수도 있냐? 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봐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추정한 방법이었죠. 베타2 햇, 그쵸? 즉 절편이 0이 아니란 전자에서는 사실 OL에서 추정량을 이렇게 돌려야만 해요. 우리는. 그쵸? 그게 더 좋다라는 식으로 봤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베리언스 베타2 햇은요.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냐? 이 x의 베리에이션, 즉 얘가 매우 작다고 치면요. 이 분모 부분이 매우 작은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는 건 이 베리언스가 뭐가 된다?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B2로 돌리면요. 비록 편의는 있어요. 편의가 있지만 여기에 뭐 이게 변이가 이게 작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이게 작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얘는 베리언스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자, 이러한 그 XI에 굉장히 XI가 밀집해 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요. 얘는요, 비록 이렇게 돌리면요, 비록 불편 추정량이지만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B2로 돌리면요, 편의가 있지만 베리언스가 비교적 작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걸 봐보면서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04년에 이러한 어떠한 특이한 기준 중, 이 추정량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이 MSE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2004년도 1번에 제가 뭐 증명을 했지만 이 MSE 세타 햇, 뭐 베타 햇이라 해도 되고요. 어떠한 추정량의 MSE 값은요. 베리언스 세타 햇과 바이어스 세타 햇의 제곱을 더한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자, MSE가 작을수록 좋은 추정량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우리가 베타2 햇으로 제대로 추정을 할 경우에는요.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요. 이 분산이 엄청 커져요. 그런데 편의는 빵입니다. 그쵸?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B2는요. 분산은 작아요. 대신에 편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쵸?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답에도 뭐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그냥 이걸로 끝내려 했는데 이것만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X의 베리에이션이 매우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런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X의 베리에이션이 매우 작다라는 건요. 이렇게 점이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이 밀집해 있는 점을 가지고 회귀 직선을 그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직선이 이거인지 좀 제가 웃기게 그리고 있네. 이거인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회귀 모형이 좀 더 적합하게 되려고 하려면요, 이 XI가 좀 널찍이 퍼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료가 그래야 이거 잘 그려지네요.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집해 있어서는요, 자료가 밀집해 있어서는 우리가 이 회기식에 이 기울기 계수의 분산이 크다는 게 뭐겠어요? 추정이 불확실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제로 베타 1이 0도 아니고 x바가 0도 아니어서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얘 베리에이션이 매우 작다. 즉 xi가 매우 밀집해 있는 자료다. 그럼 그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얘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B2로. 그렇죠? 이런 것들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 이제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도움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